권성동 구속. 우후! 권성동 구속. 현장 반응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자, 권성동 현직 의원 구속. 이제 줄줄이 국힘 의원들 구속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줄줄이 준비되어 있죠. 나경원도 가야 되고 윤상현도 가야 되고. 자, 우리 시민들 난리가 났습니다. 후후. 자, 권성동 보좌관이에요. 반말하지 마. 권성동 보좌관. 땅까리 일로 와봐. 얼굴 손댔어. 얼굴 손댔어. 권성동 보좌관. 참나. 어제는 현직 판사, 오늘은 법원 공무원들의 반격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닮아가는 조희대 법원 개혁 대상 전락 제목의 기사인데, 법원 공무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법원장들을 앞세워 대한민국 보수의 마지막 전사처럼 행동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결자 해지하기 바란다. 이 말은 뭐죠? 자진 사퇴하라. 니만 나가면 될 것을 왜 버텨? 나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의 진두주의에 따라 대법원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결정적 원인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을 풀어준 지기현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이 됐다. 이는 2025년에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다. 이제 책임 있는 자가 해결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 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윤석열 한통속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사퇴하라 거치 압박을 하고 있고요. 부승찬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조희대 한덕수 수상한 만남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이 수상한 조참 모임 의혹을 제보를 받아 그 사실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과감하게 조희대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법원에 비합헌 갔다는 소문도 이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 누구야죠? 부승찬 의원이 얘기했죠. 이런 증언이 있다. 제보가 들어왔다. 국무총리한테.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대법원에 물어봤어요. 입장을. 저 이재명 빨아서 올려라.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이런 증언이 국회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말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 뭐냐 했더니 대법원이 입장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입장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없는 조희대한테 입장이야. 물어보고 야.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없다. 없다. 펄펄 떠야 정상이지. 그런데 입장 없다 그러면 뭐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뭐가 있네. 그렇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뭐가 있었네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름값을 한 희대의 제보 내용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지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함께 자리했던 인물 면면도 놀랍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물론 제보 내용이긴 합니다. 그날 점심 식사 자리였는데요.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좋은 거는 오늘 부승찬 얘기한 그런 것들 녹취록이라도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저는 대법원이 오늘 입장이 없다라고 한 것도 조희대가 뭔가 불안하다. 그쵸. 혹시라도 그런 일 없다. 왜 거기서 유포하냐 이렇게 했는데 띡 나와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누군가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자세한 얘기 들으셨구나. 법원 스스로 자기 심판하는 구조가 돼서 더욱 쫄리는 형국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법원 노조의 성명처럼 나 더 압박해지면 주위 법관들, 동료 대법관들도 눈치 없게 진짜 저 새끼만 나가고 다 편해질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 커피 마실 때 조금 그렇죠. 분위기가 좀 대놓고 그렇게 되면 못 견디지. 어제 강유정 대변인의 조희대 사퇴와 관련한 발언이 지금까지 논란입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 발언이었는데 먹이에는 뭐만 들린다고?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그렇게 들리나 봅니다.
윤석열의 바이든 날리면 그 사건 이후로 또 한 번의 기자들의 듣기 능력 테스트가 이루어졌죠. 자, 우리도 한 번 더 들어보고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어제 법사위원장께서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 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방이 적입니다. 특히 기울어진 지금의 언론은 기회만 엿보는 하이에나 같다고나 할까요? 강윤정 대변인도 그걸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전제를 잘 깔았습니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라고 기레기들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라고 친절하게 시작하는데 얘네들이 그 부분은 쏙 빼고 대통령실에서 조이대 사퇴 요구했대 라고 호들갑을 떠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시작부터 공정성을 잃고 들었죠. 저는 강유정 대변인이 조이대 사퇴와 사법개혁에 대해 그 기준이 어디냐, 시작이 어디냐에 대해 아주 짧고 명확하게 정제된 표현을 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얘기 중에 핵심은 선출된 권한이냐 임명된 권한이냐 이게 아니죠. 이거보다는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 의지라는 겁니다. 자, 이 핵심을 놓치고 임명된 사법부는 선출된 입법부에 따라야 한데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기자들이 이 정도 머리는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묘하게 국민들로 하여금 혼동하고 오역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 사법부에서 삼권 분립을 외치며 독립을 보장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권의 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 사이에 기능적인 독립이죠. 그들 사이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그 기능에 대한 독립입니다. 무조건적인 불가침의 성역을 보장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삼권 분립을 보장하라라고 헌법의 대원칙으로 정한 건 국민의 뜻이고 의지입니다. 또한 이 삼권 각각의 구성은 국민의 뜻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삼권의 시작점입니다. 그게 바로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 뜻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 뜻에 의해 선출된 국회에 의해서 법도 만들고 기관도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 행정부의 시작도 입법부에 의해, 사법부의 구성도 입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조이대는 내란 재판부 하나 만드는데 사법권 침해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기관이 아닌 사법부 내에 배치되는 재판부 하나 신설을 하자고 하는데도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 언론들이 사법부를 감싸며 강유정 대변인의 얘기를 곡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국힘에서 경거망동하게 대통령과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탄핵을 묻겠다 이러고 나서고 있는 거죠. 앞뒤 맥락 싹둑 잘라내고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는 점만 쏙 골라내서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거야말로 상권 분립에 반하는 처사이죠. 국민의 뜻에 의해 선출된 입법부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사법부에 종속되는 그러한 행동과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합시다. 입법부가 뭐죠? 국민 뜻 잘 반영하라고 우리가 선출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행정부도 마찬가지죠. 국정 운영 잘 하라고 그 수장,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해 놓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뭐죠? 얘들은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라고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정말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그리고 국민들이 일일이 선출하는 건 구조적으로 매우 힘드니까 시험 봐서 합격한 법관의 자질을 갖췄다라고 생각된 애들 와서 재판이나 공정하게 한번 잘해봐 라고 해서 국민이 자리를 만들어준 조직이죠. 얘네들 구성원 하나하나에 국민의 뜻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공무원이에요. 국민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라고 만든 공무원 조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조이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얘네들이 뭐나 되는 것처럼 권위의식에 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울타리에 침범하지 말라고 방어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건가요? 대법원에 지금 일이 많이 밀려있죠. 그래서 국민인 우리가 대법관을 늘려야겠구만. 그래야 너네 대법관들도 사건 적체 없이 일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 라고 국민들이 공무원 숫자 세금 걷어서 늘려주겠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 논거로 대법관 집무실이 75평인데 장소 확보하려면 조 단위의 예산이 들어간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20평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죠. 대기업 회장도 아니고 잠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자기 집무실로 75평을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탐욕이고 욕망이고 국민을 능멸하는 처사이죠. 대법관 여러분들은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로펌의 대표 변호사도 75평을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권 이외 국민이 있다는 걸 의식한다면 지금의 사법부의 반항은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빨리 사법부 AI로 대체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국민 위에 군림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지난번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생각이 정답입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대한민국이죠. 그 부분 짧게 들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입법하고 행정하고 사법하고. 근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근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닙니까? 정치. 그리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어느 날 전도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어요.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해요.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어요. 그리고 위험한 나라가 됐습니다.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